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날씨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요즘인데요. 개인 건강관리 잘하셔서 산뜻하고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제342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가 2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민선 8기 전반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20만 충남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제12대 충남도의회의 양당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진행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4명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안장헌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난방비 급등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220만 도민에 대해 특별 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료 가격 폭등과 축산물 개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이종화 의원은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 산업 기본법 제정으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의과대에서 배출되는 전문 의료 인력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의 취약한 의료 체계에 대한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이에 도농 의료 격차 해소와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충남을 국방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윤기형 의원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충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꿀벌 실종으로 고통 겪는 양봉 농가를 위해 꿀벌 집단 실종 농업재해 인정, 효과적인 꿀벌 응애 구제제 개발, 양봉 공익 직불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장하며 양봉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제342회 임시회는 2월 21일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4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의원 연구 모임은 총 140명의 회원이 11개 연구 모임을 구성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연구 모임은 활동비 집행이 저조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2023년도 의원 연구 모임은 총 321명으로 27개의 연구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들의 연구 결과가 향후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어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도 청취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충남 테크노파크의 팀 단위가 24개로 조직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집중도와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 부족을 지적한 뒤 각 시군별로 균형 지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통상사무소의 신규 사무소 설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해외 자본을 끌어오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충남이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남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재재단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시군 도서관에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내포 지역 점자도서관 건립, 노후 도서관 개선 등 지역별 공공도서관의 편의 증진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충남 관광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충남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에는 타깃 관광 등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은 물론이고 스포츠계 성비위 및 비리 문제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우수 선수 유출 방지, 생활체육 강화를 비롯해 충남체육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3년도 보건복지국의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터와 처우 개선을 비롯해 다문화, 아동 심리 지원과 관련한 연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이 탄소 중립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권익 증진과 충남형 가족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는데요.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와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아동보호 자립 및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기관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는데요. 보호 아동과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데이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축산 발전을 당부하며 한우 품질을 높여 축산 농가 소득 증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또한 고유가로 인해 시설 재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이에 농가 난방비 보조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예비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4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2.3%로 많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섬과 어초는 무척 심각한 소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중요한 가치와 자원이 많은 섬을 지키기 위한 소멸 방지 대책에 더욱 힘써달라며 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스마트팜으로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태안군을 방문했는데요. 이원 간척지 스마트팜과 지방정원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스마트팜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로 충남의 스마트팜 단지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남도 국방 관련 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조례를 심사했는데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조치로 도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육성 지원과 인삼 약초 산업 세계화 추진의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이니만큼 모든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대형 사고로부터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과 화재 진압 장비 구매에도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말했는데요.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홍보가 늘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좋은 화재 예방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서울소방학교 현장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과학기반 교통관리체계와 첨단 소방 교육훈련 시설의 견학을 통해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진로융합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충남에 설립되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충분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이 모두 정상화되는 첫 학기가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2025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가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준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상호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생 발전 방안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치료를 통해 고위기 학생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홍남초, 보령 창미유치원, 주포 학생야영장 현장 점검을 통해 인공지능과 유아 놀이 중심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10일에는 천안의 신설학교와 과밀학교에 들러 현장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내포신도시 완성추진대책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추진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상근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고광철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여러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청년정책 관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청년정책에 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있는 정책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정책 개발 시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 생활과 관련해 현재 트렌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3군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등 군 관련 기관이 다수 소재해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국방 관련 기관 이전 및 국방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국방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홍완성 교통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교통연수원의 운영 방안과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이를 철저하게 검증한 뒤 적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방한의 의원은 올해는 4.29 상해 의거 91주년으로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공원 내 충남 의병 기념관을 건립해 나라 사랑 교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정광섭 의원은 수산, 해양업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수산, 해양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는데요. 충남 도립대학교 하양학과의 정원수를 조정해 수산, 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재 의원은 공교육 혁신과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진 참교육자 양성, 폐교를 활용한 조기 유학생 유치 등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는데요.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줄이면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지사 공약 사항인 문화관광공사를 비롯한 5개의 기관을 더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15개 시군의 상징성을 전달하고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리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편산범 의원은 폐쇄된 발전소의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과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환을 주장했는데요. 보령 화력 1, 2호기의 경우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송전거리별로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등유 유류세 한시적 추가 인하,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연결망 확대 등을 촉구했는데요. 효율적인 난방비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박기영 의원은 강남학교의 단순 이전과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원도심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영호 의원은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충남 지역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변 광역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확대와 육상 종목 신설 창단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설인데요. 그러나 설계 도면상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배치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조와 시설 배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부여에 건설 중인 신금강대교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신금강대교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대교로 건설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서 의원은 건설 산업 생산과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충남도 건설 산업이 지역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충남 최남단 섬인 유부도 주민들은 식수 부족에 운항 여객선도 없는 열악한 삶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섬 주민들에게 교통권과 수돗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첫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김은규 의원은 충남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남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48명의 도 의원님들과 함께 힘센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36명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도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고 가꾸고 키워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을 통해 소통 없는 민선 8기 도정을 질타하고 공약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역대 최고인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으며 국토부 장관과 협업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조기 연결을 추진하는 등 지난 7개월간의 민선 8기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화자찬은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 뿐입니다. 지금 도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충남도 의회 신규 정책지원관 13명을 임명했는데요. 임기는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 재개정 및 예산 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충남도 의회의 입법평가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 로드맵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충남도 의회는 2022년 1월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지난해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 48명의 의원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빠른 피해 복구를 염원하며 성금을 모금했는데요. 강진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을 500만 원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2월 21일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충남을 응원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는데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으며 유익한 정보를 모두 모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